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애플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과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폐쇄된 10번 프리웨이가 다음 주 화요일 통행이 재개됩니다. 당초 예상 시점보다 훨씬 빨리 재개통되는 것으로 복구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뉴욕에서 1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위조 명품 약 22만 점이 적발돼 압수 조치됐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걸쳐 독감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공급망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조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회원국 정상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자원과 기술, 무역 등이 진영을 중심으로 블록화하는 건 세계 경제의 위협이란 겁니다.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APEC이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인 공급망 회복에 먼저 나서자고 했습니다. APEC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국제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는데도 APEC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디지털 규범 수립 등을 한국이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 연속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마주 앉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대담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석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눕니다. 앞으로도 고위 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정상의 별도 회담은 아직도 논의 중이지만 마지막 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제와 기대 성과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 고민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PEC 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내일 국내 현안을 살핀 뒤 다음 주엔 다시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이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만남은 애플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고 팀쿡 CEO는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GM 경영진도 만났는데 GM은 한국 공장의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 생산 확대 규모는 언급되지 않아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과 부품 등 공급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다면서 무역과 투자, 공급망의 연결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 등에서 근무하는 한인들을 만나서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 변화를 밝혔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이유를 언급하며 나온 설명입니다. 혁신적인 연구에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그 R&D 정책을 지금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형 화재로 폐쇄된 10번 프리웨이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통행이 재개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훨씬 빨리 재개통되는 것으로 이후에도 복구 작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오후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10번 프리웨이의 조기 개통을 발표했습니다. 시기는 다음 주 화요일, 화재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 이후 정확히 열흘 만에 재개통되는 것입니다. One thing we can guarantee you is we will be open 5 lanes in both directions at the latest Tuesday of next week. So that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basis of our original timeline, 3 to 5 weeks. 이번 발표는 화재 이후 진행된 샘플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교통국 캘트랜스는 회의에서 엔지니어들이 손상된 교각과 콘크리트 기둥의 압축 강도를 분석한 결과 폐쇄됐던 프리웨이 구간이 정상적인 교통 부하를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300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돼 24시간 보수 작업에 나선 건 역시 재개통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Let me first and foremost thank Angelenos for paying attention to what we were saying, staying informe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elecommuting if you can, and staying on the freeways and off the surface streets, and staying peaceful. 다만 프리웨이가 재개통되더라도 복구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교각 아래 훼손된 기둥만 모두 100개. 현재는 모두 목재 버팀목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상태지만 기둥 9개에서 10개는 손상 정도가 심각해 교체가 불가피하고 45개는 내부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보수공사가 앞으로 최소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부 도로는 여전히 차단돼 인근 지역 교통체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웨이 재개통이 앞당겨지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우려됐던 초유의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광복회는 내일 LA 한인회관에서 순국 선열 전시회를 갖습니다. 제1회 순국 선열 전시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광복회 서남부 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김태연, 장흥, 손병석 등 독립운동가 16명의 사진이 전시됐는데 각 사진 아래에는 활동 내용과 주요 업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치러지는 이번 전시회는 내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기념 공연도 이어집니다. LA 한인회는 순국 선열의 독립정신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뉴욕 맨하튼에서 약 22만 점의 짝퉁이 압수됐습니다. 추정 소매 가격은 10억 달러로 위조품 압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국토안보수사국과 뉴욕 경찰국이 합동수사를 통해 맨해튼의 한 창고에서 위조 상품 21만 9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매가로 10억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위조 상품 관련 사건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압수품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아마다 소우와 압둘라이 자로 2명을 위조품 밀매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맨해튼의 창고를 위조 상품의 유통센터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들의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You hope that they would think twice of where that money's going. And also, some of these goods are made in the most squalid conditions. I've been there in China, and they're made in these squalid conditions with sometimes little children working there. They're working 16, 18 hours a day. 이들이 위조 상품을 보관했던 맨해튼의 창고는 대량으로 운송된 상품이 개별 판매원들에게 배분되는 일종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성명을 통해 경찰과 연방정부는 위조 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소 7개 주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국적으로 독감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기준 독감이 급증하고 있는 주는 루이지애나주로 그 외 엘라베마, 플로리다주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뉴욕시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도 독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독감 시즌이 빨리 시작됐다며 일반적으로 12월부터 1월 사이 독감이 절정에 이르지만 올해는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올 가을 기준 독감에 걸린 환자 수는 최소 7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최소 8천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어린이 최소 1명을 포함해 최소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바이러스 RSV 환자가 늘고 있어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달부터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RSV는 9월부터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25% 증가해 응급실 방문 건수도 2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팬데믹 때와 같은 혼란은 생기지 않겠지만 3가지 바이러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과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초중고등학교에서 장기 결석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어텐던스 워크스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빈곤 지역 학교의 70%에서 총체적인 장기 결석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장기 결석 현상이 발생한 빈곤 지역 학교가 25%였던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학교 출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장기 결석 기준은 재학생 3분의 1 이상이 출석 일수의 10% 이상 결석하거나 매달 이틀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유한 지역 학교도 팬데믹 이전에는 장기 결석이 3%였지만 14%로 증가했습니다. 장기 결석 현상은 학생들과는 물론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코로나19로 저해됐고 가정의 불안전성 증가와 학생 개인의 문제가 복합돼 결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들도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늘고 있지만 한인 서류 미비자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2만 명보다 16.7%, 2017년 15만 명보다 34%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20만 명을 기록한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한인 인구를 고려하면 한인 20명 중 1명이 서류 미비자인 셈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서류 미비자 감소 현상은 한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출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 인구는 405만 명으로 출신국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최다 국가로 파악됐지만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에 435만 명에서 3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2017년에 495만 명에서 무려 9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인과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미 전체 서류 미비자 수는 1,050만 명으로 2019년에 1,0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중 405만 명, 38.6%가 멕시코 출신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출신이 80만 명으로 두 번째이며 인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류 미비자 인구가 급감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1년 뉴욕주에서는 서류 미비자도 실업수당을 받게 됐지만 합법 신분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규모였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서류 미비자까지 합한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를 총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 서류 미비자가 집중돼 있으며 뉴욕주 약 2만 명, 뉴저지주에는 약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총 서류 미비자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서류 미비자 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역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였으며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 서비스 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난달 의료 분야 전문 투자 사모펀드인 어센드 파트너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죠. 향후 한인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확대 개선될지 어센드 파트너스의 리처드 박 공동대표를 윤범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리차드 박 어센드 파트너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센드 파트너스와 이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이번에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 배경과 의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뉴욕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났지만은 LA처럼 그 한인 그 코리아 타운이 없어요. 그 대신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25년 만에 제가 떠났다가 그 미국 교회를 한 25년 동안 다녔어요. 다시 들어오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른들, 저희들 다 키워주신 어른들, 이제 한 80 이상 되신 분들, who's taking care of our adults? 미안하더라고요. Ascend Partners, 사모펀드거든요. 그래서 we were looking for, 찾고 있었어요. A Korean group, doctor group, that's taking care of our Korean seniors. 그게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게 SMG입니다. We found SMG and we were so grateful. 이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올해로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30주년을 맞아서 어센 파트너스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제2의 도약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실제로 서울 메디칼 그룹을 이용하시는 우리 클라이언트들, 한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어떤 더 나은 혜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그 환자는요, 그 하도 우리 그 SMG 의사들이 잘하기 때문에 별 차이점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 It's good. Care is already very good.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5년, 10년, 15년 하면 이 의사들이 다 은퇴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it's only great care in LA, in Seattle, in New York. We need to do better, but more places. Dallas, Hawaii, Virginia, Houston. So through this capital, not only do better care, maintain the good care as our doctors retire, but do more of it in more places. Do we want a lot of Neiman Marcus? Neiman Marcus은 굉장히 고급한 그 리테일 가게거든요. 리테일 스토어죠. 리테일 스토어, 예, Neiman Marcus. 예. Or do we want more Walmarts? Walmart. Okay. Do you want excellent care for few people, or do you want everyone to get good care? 저희들은 Walmart를 원합니다. Okay. How do we do Walmart for Koreans? Okay, not just for the rich Koreans, but for everyone. It's hard living in America today. Okay. And because we are Korean, we have a responsibility to. Because we are Korean, we understand what our parents' generation went through, and that is our responsibility. 지금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지만 향후 3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3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케이. 30년 뒤. 첫째는 this is the best care in America. Not just for Koreans, the best care. 남들이
찾아올 정도로 넘버 원 최고 메디컬 케어. 넘버 원. 둘째는 메디컬 케어뿐만 아니라 헬스 케어뿐만 아니라 그 한인 사회를 많이 도와주는 인베스트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Okay. Not just healthcare, Korean community.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Domestic abuse, they can't pay their rent, mental illness.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So that's number two. Number three, it is in every state. Every state. Number four, it's going to have a lot of second, third, fourth generation Koreans taking care of our patients.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걸,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한인 사회의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한인 사회 전체의 위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 환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